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잃으면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가? 왜 드론, 정밀타격, 전자전이 현대전의 핵심이 된 시대에 여전히 병력을 밀어넣는 낡은 소모전을 반복하는가? 서방 언론은 이런 러시아의 전투 방식을 흔히 고기분색이라고 부릅니다. 표현은 아주 거칠지만 전장의 실상을 이보다 끔찍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병사의 생명을 최대한 아끼는 방식이 아니라 병력을 반복 투입해 상대와 자신을 함께 갉아먹는 전쟁 방식이라는 뜻이죠. 먼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전술은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과 탄약, 방어 능력,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CSIS 분석을 인용한 보도들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2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약 6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추가 분석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140만 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약 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즉 러시아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상대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전선을 조금씩 전진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데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국가의 미래 세대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어떻게 이런 무모한 전술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 왜 병력이 끝없이 갈려나가는데도 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전쟁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걸까? 이 답을 찾으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러시아가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의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말하는 대조국 전쟁, 즉 독소 전쟁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소련의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2,400만 명, 많게는 2,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곧 제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의 약 40에서 45%, 거의 절반에 가까운 피해를 소련 한 나라가 떠안았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6천만 명 이상 죽은 전쟁에서 소련은 혼자 2,400만에서 2,700만 명을 잃었습니다. 군인만 약 870만 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희생은 약 1,9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죽었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국가 전체가 거의 파괴되는 수준의 희생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상대는 나치 독일의 최정예의 주력이었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북아프리카 전선을 떠올리곤 하지만 독일군의 진짜 중심 전장은 언제나 동부전선이었습니다.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될 때 독일은 무려 380만 명의 병력을 소련 침공에 투입했습니다. 전쟁 전체로 보면 독일은 전체 병력의 약 75%를 동부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독일군 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군 전체 인명 손실 약 1348만 8천 명 가운데 1075만 8천 명, 즉 약 80%가 동부전선에서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건 명확합니다. 2차 대전의 중심 전장은 서유럽도 북아프리카도 태평양도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서로의 국가 생존을 걸고 갈아넣은 동부전선이야말로 전쟁의 심장이었습니다. 소련은 이 전쟁 초기에 특히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의 기습, 소련군의 준비 부족, 지휘 혼란, 통신 마비, 대수청의 후유증이 겹치면서 초기 소련군은 포위와 붕괴를 반복했습니다. 키예프 전투에서 소련군 약 5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전멸하는 등 수십만 명 단위의 병력이 포위되어 사라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전쟁 초기는 후반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참혹한 인명 손실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련이 처음부터 압도적인 장비와 기술로 독일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소련은 분명 장비와 지휘 체계에서 큰 혼란을 겪었고 병력과 공간, 그리고 엄청난 희생으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물론 전쟁 전체를 보면 소련은 산업을 우랄 이남으로 이전하고 생산력을 회복했으며 포병과 전차, 작전수를 발전시켜 결국 독일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가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세부적인 군수 운영보다 수천만 명이 죽었지만 우리는 버텼고 결국 이겼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고기분쇄기식 소모전은 2차 대전의 복사판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드론, 전자전, 위성정찰, 정밀포격, 지뢰, 참호가 결합된 완전히 다른 전장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깊은 국가기억 속에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가 버티고 상대를 먼저 지치게 만들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비판하며 고기분쇄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전술이 거칠다는 비판이 아닙니다.
병력 손실이 구조적으로 예정된 비용처럼 취급되고 그 손실이 정치적으로 감당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비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반복적인 보병 돌격, 낮은 숙련도의 병력 투입, 주변부 지역 병력과 계약병, 때로는 사실상 소모성 병력 운용을 통해 전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가 이 손실에 대해 즉각 폭발하지 않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됩니다. 크렘린은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으로 부르며 언론을 통제하고 반전 여론은 검열과 처벌로 눌러두며 병사와 유가족에게는 고액 보상과 혜택을 제공해 공개적 반발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더 깊은 기억 속에는 2차 대전에서 전 세계 희생자의 절반을 감당하고도 결국 승리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희생 역시 러시아에게는 완전히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단지 비효율적인 전술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수천만 명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국가를 지켜냈다는 기억 위에서 오늘의 희생 역시 버틸 수 있는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병력 손실에 유난히 둔감해 보이는 이유이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자신을 파괴합니다. 젊은 남성이 전장에서 죽고 다치고 민간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며 출산율과 생산성이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의 전선 유지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러시아의 행동은 단순한 군사적 계산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정치체제가 결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핵심 주력과 맞붙은 소련은 약 2,400만에서 2,700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명을 잃었고 이는 전 세계전쟁 사망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는 기억이 오늘날 고기분색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인명 손실에 둔감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